안녕하십니까. CMA 학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고3 학생들이 실제로 이제 수시 혹은 정시 지원을 할 때에 다양한 지표들 분석하는 방법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실질적으로 나는 그럼 어떤 대학에 어떻게 지원해야 하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시 부분이 가장 간단하니까요. 먼저 말씀드리고 수시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실적인 지표를 분석하고 현실적인 방향성을 설계하자. 이제 정시를 준비하는 것이 요즘에 대부분 특히 동탄 지역, 제가 있는 동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를 이제 지원을 할 때 수도권 혹은 서울권 학생부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정시가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고, 온전히 수시보다는 난 정시로 대학을 지원해서 합격을 해야지 해서 온전히 정시만 100% 지원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뭔 소리냐? 우선 수능 응시자 매년 보는 인원들에서 잠깐 체크해 볼게요. 이제 2020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2019년에 처음 이제 겨울쯤에 시작이 되고 그 이후에 2021년 정도에 좀 많이 심해졌죠. 그리고 점점 코로나가 꺾여가면서 결시율들의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 우선 수능 결시를 2021년 같은 경우 저도 그랬어요. 이때 아이들 2022학년도 진학 지도할 때는 만약에 수시 서류 합격한 친구가 있다면 혹은 합격 가능성이 높아서 면접 대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 실제 가능하긴 합니다만,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이제 면접 대비나 어떤 컨디션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아예 수능으로 수시보다 더 좋은 대학 갈 게 아니라면 가지 마라라고 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결실이 굉장히 치솟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학생들 자체가 인구가 줄어가는 것도 뭐 어느 정도 반영은 되지만 항상 요 재수생이거든요. 그래서 재수생이 가장 적었던 2021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고3 학생들이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6월 모평, 9월 모평이 생각보다 잘 나오네. 나 정시가 좋은 거 아니야? 혹은 나 수능 최저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6월 달에는 간당간당 했는데 9월 달에 오히려 맞췄네, 이런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걸 굉장히 조심하라고 아이들한테 당부를 했었거든요.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왜냐, 착시 효과다. 우선은 39만 명이 작년 이제 2023학년, 그러니까 작년 올해 이제 대학 다니고 있는 작년 학생들이죠. 고3 현역은 39만 명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32만 명 지원했습니다. 다 합쳐서 재수생 합쳐서 6만 명이 지원을 했고요. 요 수치가 근데 뭐냐? 6월 모평이에요. 6월 모평에 6만 명 정도 들어왔고 32만 명 고3을 합쳐서 39만 명이 6월 모평을 봤는데, 6월 모평 근거 자료만 가지고서 나는 무조건 오를 거야, 나는 무조건 떨어질 거야라고 단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 실제 작년 수학능력 시험을 본 인원들입니다. 그러면 2022학년도에 13만 명, 23학년도, 그러니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6월 모평 본 세대죠. 작년 애들이니까 14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6월 모평에 아까 6만 명 정도 들어왔다고 했으니까 거의 2배 이상의 재우생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정시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정시 대비만 했던 재수생이 훨씬 더 강세를 띠는 이제 입시 전형의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6월 모평에 안주하지 마라. 혹은 6월 모평, 9월 모평 보고서 이게 무조건 수능에 나올 것이다, 너무 안심하지 마라.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추고 교과로 가려고 할 때도 하나 간당간당하다, 한 과목만 1등급 오르면 되겠는데 라는 게 희망고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 단계에서도 제가 자료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희망 고문하지 말자. 못 나왔다. 6월, 9월에 그러면 최저 못 맞출 가능성이 높으니 차라리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자 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아니면 티켓 한두 장 정도는 이제 버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또 재수를 감안하고 상향 적정으로만 지원할 건지, 아니면 아니야, 나 재수하기 싫어, 무조건
대학 가야 돼 올해. 그럼 하향 지원까지 반드시 해두셔라. 그렇게 되면 가군, 나군, 다군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학교가 있더라도 다군에서 지원을 해주거나 뭐 나군에서 지원을 해주거나 해야 되겠죠. 내가 받은 수능 성적표에서 표준 점수를 다 더하든 아니면 뭐 100분위를 다 더하든 해서 그 커트라인 적정선에서 5에서 10, 많게는 7, 8 정도까지 빼가지고 안정 하향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자, 성적이 높은 과목 반영 비중이 높은 대학, 학과를 찾자. 사실 이게 이제 힘든 거죠. 요게 스스로 해결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컨설팅의 도움을 빌리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대학들의 모든 커트라인 특히 정시는 점수가 이미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뭐 대성학원이나 종로학원이나 UA나 이래서 장판지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큰 이제 사이즈의 어떤 커트라인 적어놓고 대학교 쭉 순위 매겨놓은 그걸 보면서도 이제 지원을 대략 정리할 수 있긴 하지만 이게 유불리가 좀 달라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잘한 과목의 강점 혹은 나의 불리한 점 파악하시고 성적표를 기반으로 나온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정확히 따져줘야 한다. 지금 이건 국민대 사례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2023학년도 작년에는 국어 그 전 물론 2022학년들은 없겠지만 그냥 아예 수학이 안 들어가고 인문계에서는 이렇게만 넣었다 한 거고 뭐 인문계 아니더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는 필수로 들어갑니다. 단 수학과 탐구는 뭐 사탐일 수도 있고 과학일 수도 있고 사회 하나 과학 하나일 수도 있죠. 통상 국민대는 탐구 과목이 두 과목 들어가지만 자, 두 영역 중에서 상위 영역의 점수를 반영하겠다라고 하죠. 그러면 국어, 영어 둘 중에 잘한 거 하나. 그럼 내가 수학을 잘 봤다. 하게 되면 수학 점수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과학을 잘 봤다. 그럼 과학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정시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영 비율에 따라 다를 수는 있다. 그 탐구 과목 두 과목이니까 요 평균 내는 것도 내가 어떤 과목이 좀 더 장점이 있는지 사탐 하나 가탐 하나 들어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과탐에서 학생들이 선택하는 것이 이제 화학원, 생물원 뭐 요 정도 많이 하니까 뭐 화학이 어렵다 그럼 지구과학이든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최대한 등급이 잘 나올 과목들을 미리 취사 선택해서 요 정도 대학교선에 요 정도 과목을 미리 대비해서 준비한다는 그런 마인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요건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례를 든 겁니다. 뭐 대학교들 많겠지만 우선 국민대 가군에 있죠. 위치가 건국대 작년 기준입니다. 나군에 있고 강원대도 나군에 있고 경영학과로만 뽑은 건데 가천대 경기대는 하향 지원으로 해서 뭐 경영학부일 때 다군으로 뭐 국민대에서 두 개를 쓸 수 없으니 뭐 다른 국승세단 라인 안에서든 다른 학교에서든 뭐 상향으로 더 높은 동국대든 뭐 경희대는 있겠죠. 본인의 점수에 따라 틀려지긴 할 텐데 이렇게 활용 지표가 국민대는 우린 표준 점수만 더해요, 반영해요라고 하기도 하고 건국대와 강원대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와 100분위를 합산해서 반영을 한다. 요거는 기준 커트라는 거지 실제 점수를 이렇게 환산하진 않습니다. 이건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혹은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시면 수능 성적을 계산하는 표들이 존재해요. 뭐 내 수능 성적을 넣으면 계산이 나오는 학교들도 있고요. 아니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UA 어플라이, 뭐 UA나 진학사나 뭐 이런 입시 사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그쪽에서 계산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 대학 어디가에서 계산해 보셔도 대략적인 이제 당락은 나오실 수 있을 텐데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뽑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표준 점수는 내가 낮지만 100분위가 높을 수도 있는 거고 본인의 어떤 유불리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 영어 등급 같은 경우에 뭐 1.8, 2.2 이런 자료들은 인터넷에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이거든요. 2.4라는 건 2등급이라는 겁니다. 그냥 단 영어 등급도 몇 등급에 따라서 대학에서 환산해서 이제 계산하는 점수들이 있거든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그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요 대부분 국민대 경영에 합격한 애들은 영어가 2등급이다. 건국대는 1등급 많고 2등급 섞여 있다. 1.8인 경우에는 다른 과목이 조금 더 우수할 경우가 있다. 그 다음 반영 과목이 총 몇 과목인지 지금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나머지 학교들은 유사한데
건국대만 유일하게 한 한국사가 들어가 있죠. 이게 필수로 껴 있는 거고, 이게 몇 등급 이하가 이상이 안 되면 탈락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되고. 단 원래 경영이라는 데는 대부분 서울권의 좀 높은 중상위권 학교들은요 비율이 일정하진 않습니다. 수능에서 대부분 수학 반영 비율이 높아요. 높은 학교일수록. 뭐 경기대 수원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학 비율이 40%까지 올려버리고 탐구는 10%밖에 안 되고 영어 비율 20%밖에 안 되죠. 국어 수학으로 거의 뽑힌다라고 보면 되고,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반영 비율이 좀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한산할 때 점수에도 포함 안 시키고. 그러니까 대부분 내가 수학을 잘 봤다라고 했을 때 수학 반영, 수학이 제일 잘 봤고 그 다음에 국어다 라고 했을 때 수학 반영비가 높은 학교에 지원하는 게 내가 합격 가능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런 것들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공식적인 데이터 많으니까 계속 말씀드리죠. 진학사, 정시 합격 예측 하시면 됩니다. 고가의 뭐 컨설팅을 굳이 받으지 않으셔도 되고요. 정시는 수시 정시 준비 같은 경우에 다 가야 된다. 이거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내신도 한 3등급, 스펙도 고만고만, 뭐 수능도 비슷하게 3등급 왔다 갔다. 그러면 이거 정시냐 수시냐 하나만 딱 정해서 준비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불안하신 경우에 두 개 다 준비한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방향성은 좀 비슷해야 되니까 학생부 교과와 정시는 준비 가능하실 거예요. 교과야 뭐 면접이 굳이 있다고 하지 않으면 그냥 뭐 내신 성적으로 한 다음에 수능 최저로 맞춰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이 이제 좀 준비하기가 편하실 거고요. 논술 혹은 정시 조합은 안정적이니까 최대한 이러한 형태로 끌고 가시길 좀 당부드립니다. 가장 최악의 조합이 논술도 하고 논술 두 개, 교과 두 개, 학종 두 개, 심지어 면접도 있는, 이렇게 돼버리면 학생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거의 쓰리잡 뛰는 효과가 생기니까 이런 조합에서 학생 본인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이 정도의 조합을 실제로 감당하고 공부를 계속 해나갈 수 있을지, 뭐 대입 준비를 할 수 있을지 그걸 따져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학생부 교과는 6월 모평, 9월 모평 기준으로 마이너스 0.5 기준으로 하향을 던져라. 재수하기 싫은 경우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요거는 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 이건 수능 최저를 말씀드린 거고요. 수능이 예를 들어서 내가 6월 모평에서 한 3 나왔어 평균이. 그러면 나 2 한 6은 맞출 수 있겠네, 간당간당하니까 좀 생각해 보셔라. 어쨌든 다 맞출 수는 있겠죠. 근데 내신을 지원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2.5다 그러면 마이너스 0.5, 한 3.0까지는 혹은 2등급 말까지는 이 커트가 내려간 학교를 지원하시는 게 맞다. 그게 안정권이다. 하향이라는 건. 여기서도 또 지원하실 때 요령이, 단순히 교과 전형인 경우에는 입결이 높아요. 왜? 쉬우니까. 남들이 쉬운 전형은 나도 쉽습니다. 반대로 나도 쉬운 전형은 다른 친구들도 쉬워요. 준비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커트가 높겠죠. 높은 라인에서 형성됩니다. 근데 교과 면접 전형이라서 면접이 붙어버리면 커트가 내려가죠. 뭐 0.5까지는 아니지만 2.4니까 거의 0.5 가까이 내려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신이 조금 애매한데 조금 더 괜찮은 학교를 쓴다고 했을 땐 같은 교과라 하더라도 면접이 끼어 있는 전형을 준비하시면 좋다. 근데 면접을 준비할 때는 평소에 미리미리 좀 꼼꼼하게 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대학교의 면접 기출문제도 살펴보시고, 이 대학교의 면접 형태가 어떤 건지도 살펴보시고, 뭐 제시문이 나오는지 아니면 생기부 기반으로 해서 무언가를 묻는지 그런 것까지. 그다음 수시는 비교과 면접 수능을 최저를 제외하고서 뭔가 지원해서 좋은 학교를 가봐야지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판단입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스펙도 없어, 면접도 안 볼래, 수능 체제도 힘들어, 안 할래.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요소들이 있는 전형들은 싹 빼고 대학을 찾게 되는데, 그런 전형은 높은 학교일수록 거의 없다는 겁니다. 지방권으로 갈수록 면접도 없고 내신으로만, 서류만으로, 면접 없이 학종, 이런 전형들이 많아요. 지방권으로 갈수록.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서울권으로 높은 학교로 갈수록
그런 경우는 드물 있기는 있죠. 뭐 성균관대나 서강대나 아예 서류 100% 전용으로 올해 이제 2024학년도도 변화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대신 그럼 비교과가 당연히 있어야 되죠. 어마어마하게 세야 되겠죠. 내신 코드도 굉장히 높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비교과가 세더라도 내신이 좀 낮으면 그 학교의 커트라인에 면접을 보는 전형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양보하는 게 필요하고 그런 대비들을 미리미리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다음 수능 최저 준비와 면접 대비를 함께 가는 거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교과 스펙도 준비해야지 3학년 때 하면서 가는 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마감이 8월 31일까지인데 8월 31일까지 정시 공부에 올인하지 못하면서도 나 정시도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기말고사 7월 초나 6월 말에 끝난 다음에 8월 말까지 계속해서 생기부를 수정하고 고치고 발표해야 될 거 발표하고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9월부터 공부한다고 쳐도 그 집중력이 높아지지도 않을 거고 정시 대비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최저나 혹은 정시 자체에서 손실을 볼 확률이 생기니까 좀 선별해서 입시 전형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과나 정시, 논술이나 정시, 조합이 안정적이니까 웬만하면 이런 쪽으로 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상향 2개, 척중 2개, 하향 2개 수시에서는 반드시 쓰십시오. 하향은 너무 아까운데 하나만 쓰면 안 돼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요소나 또 하향으로 골라놨다 하더라도 이게 아주 단연간의 경험과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도 완벽하게 해서 요거 하나는 무조건부터 하는 대학을 완벽하게 찾을 수는 있겠죠. 근데 못 찾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찾더라도 쓰기 싫어서 2개 안 쓰고 하나만 썼는데 그 하나도 완전 하향이라기보다는 그냥 내 커트보다 조금 낮아 보이는 학교를 썼을 때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 학종으로서의 커트를 따져가지고 하향을 학종으로 넣고서 나 저건 무조건 붙을 거야. 이럴 수가 없어요. 동국대 같은 경우에도 커트가 뭐 3등급이 나오는 학과도 있는데 그럼 다 믿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전에 현실 직시에서도 경희대의 데이터나 뭐 높은 학교의 데이터들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의 고등학교를 분석한 데이터로도 말씀드렸지만 국숭세단,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 아주 이나 동대, 건대, 홍대, 숙대 요 라인까지만 하더라도 자율고, 자사고, 과고, 외고 비율이 어느 정도 작지만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커트를 낮추는 거거든요. 이게 중경외시로 가면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안정하향을 웬만하면 2개를 넣어라. 마음에 들지 않는 학교라도. 그 다음 교과 6개 통으로 학종 6개 통으로 이게 다 지원하시는 건 뭐 비교과 스펙이 너무 없어서 뭐 선생님한테 물어보든 컨설팅을 가든 뭐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든 대학 선배한테 물어봐도 야 너는 비교과 스펙이 너무 없어가지고 다 교과만 써야 되겠다 라고 하더라도 하나 정도는 학종을 쓰셔라. 뭐 내신이 낮건 뭐 하건 간에 상향으로 쓸 수 있는 건 오히려 교과보다 학종밖에 없으니까. 또 학종 6개도 물론 저희 학원은 6학종 쓰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단 전제는 뭐냐면 제가 그만큼 꼼꼼하게 살펴보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도 오차가 생기고 그래도 서류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정하향 2개를 확고하게 잡아놓은 상태로 준비시키기 때문에 제 판단에 저는 지표를 다양하게 보고 또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학생이나 학부모님 스스로 그냥 6학종 못 먹어도 고 라는 형식의 좀 무모한 선택은 좀 안 하시길 바래요. 비교과 스펙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학종은 뭐 예를 들어 5개든 4개를 쓰더라도 교과 전용으로 안정권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면접이 껴있지 않는 100% 교과든 면접이 껴있는 교과든 교과 안정권으로 좀 내 커트보다 낮춰서 0.5 정도 낮춰서 지원하시면 재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비교과 스펙이 없는 상향 지원은 그냥 티켓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제가 2년 전, 3년 전부터 종종 보는 케이스들이 뭐냐면 본인은 다양한 종류의 전형을 복합적으로 아주 잘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 학생들이 실제 논술 2개, 교과 2개, 학생부 종합전형 2개 이렇게 쓰신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 중에서 교과는 안정 하향으로 확 끌어내렸으면 붙는 경우가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쓰시냐면 논술도 어차피 상향이거든요. 내신 커트가 안 되고 비교과 스펙이 안 되니까 학종을 못 써서 논술을 쓰는 거잖아요. 논술 자체는 이미 그 자체가 상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상향이 이미 두 개 있는 상태에서 학생부 종합정을 또 상향을 던집니다. 내신은 한 3등급인데 중경외시 가야지. 동대건대 홍대 숙대 한번 가봐야지. 당연히 그러려고 쓰겠죠. 그런데 이 네 개는 그렇다면 다 떨어질 확률이 거의 100% 가까울 텐데, 혹은 아무리 못해도 절반 이상, 60%, 70% 이상일 텐데, 이걸 4개 쓰고 학생부 교과도 최저만 내가 맞춘다면 요 학교를 갈 수 있어. 근데 최저를 못 맞출 것 같아요. 6월, 9월에 못 맞췄으니까. 그럼 이건 싹 다 상향 6개가 됩니다. 그러니 비교과 스펙도 없는 학생부 종합 상향, 요런 것들은 조금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으니 적정선에서 좀 양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상향을 쓰고 싶더라도 그럴 경우에는 비교과 스펙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 정도, 아니면 두 개를 쓰시더라도 내가 생각한 대학보다는 약간 한 단계 낮은 그러한 지원 선택이 중요하고요. 사례로 보여드립니다. 이건 한 2년 전의 사례인데요. 우선 건국대 경희대 내신 1.7이지만 이 친구는 상향이라고 제가 생각해서 쓰라 그런 겁니다. 아예 서류에서 떨어지죠. 뭔 소리냐? 스펙이 3학년 때 거밖에 없어요. 전자공학부를 지원하는 친구인데 1학년, 2학년의 동아리 활동이나 각종 교과 습득 내용이나 이런 게 전자공학 관련한 내용이 거의 없었어요. 관련되는 비교과 활동도 적혀 있질 않겠죠, 그러니까. 그러니 3학년 때 만들어진 혹은 3학년 때 열심히 노력한 전자공학 관련한 혹은 뭐 이공계열 관련한 비교과 스펙이 좀 들어갔다 치더라도 이때는 자소서도 있었습니다. 한 3년, 4년 전이니까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한데 그때 같은 경우에도 스펙을 다들 준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기부 장수는 많은데 장수는 많았어요. 이 친구들 8장 이상 나오고 19장까지 나오니까. 그런데 글자가 많은 겁니다. 그냥 전공 관련한 깊은 스펙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떨어지고 아주대 같은 경우는 두 개를 썼죠. 제가 또 굉장히 뜯어 말렸었는데 이거 쓰려면 딴 걸 하나 더 써라. 뭐 차라리. 근데 요 부분에서 이제 학교 선생님과 제 생각이 다른 게 나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대 정도까지는 에이스 전형이라 하더라도 에이스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험했던 분위기로 하면 저희 학원에서 아주대 좀 많이 갔는데 최하 낮은 애들은 3.3등급까지 아주대 합격한 경우도 있거든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공계열은 대부분 한 2등급대에서 2등급 중반선 애들이나 2등급 하한도 추가 합격으로 붙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신이 낮으면 스펙이 조금 상쇄해주고 스펙이 부족하면 내신으로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점수 체계를 가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결과치로 보더라도 아주대 에이스는 내신이 좀 높은 경우에 스펙이 좀 적어도 우선은 넘겨. 근데 이때 당시에는 아주대 같은 경우가 수능 최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끝을 모르고 쿼터가 올라갈 때요. 일반 기고 애들이 막 몰렸으니까. 그리고 아주대 같은 경우에 전자공학과 이 친구가 지원했을 당시에는 그 전년도가 커트가 정말 1.7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모른다. 오르면 너 떨어지니까 쓰지 마라. 근데 학교쌤이랑 얘기한 게 경쟁률도 낮고 작년 코트도 1.7대니까 잘하면 붙을지 모르잖아요. 라고 본인도 생각을 하고 학교쌤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학종은 떨어질 거니까 무조건 교과를 써라. 저는 반대로 얘기했거든요. 너는 교과 떨어질 것 같으니까 학종만 써라.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있으니까 이 친구 입장에서는 학원쌤 말 들으면 이것도 써야 되겠고 학교쌤 말 들으면 이것도 써야 되겠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낭비가 된 겁니다. 낭비가. 그리고 요즘은 제가 이제 같은 학교의 전형을 두 개를 웬만하면 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어차피 다 전산화 돼 있고요. 어느 특정한 전형에 붙었다, 하나 붙었다, 두 개 다 붙이는 경우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그렇게 쓰는 애들이 별로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요즘은 그 빈도가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예비번호 넘겨야 되는 건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귀찮은 일만 생길 테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결과치가 조금 안 좋은 가능성이 있더라도 상향과 적정과 그 다음에 광운대, 경북대, 하향 보시면 경북대 설마 떨어지겠어 했는데 예비 15 받았죠. 물론 60번대까지 모집이니까 충분히 예비번호 들고 추합은 했습니다만 무조건 그냥 한 큐에 다 붙어는 아닙니다. 미세하게 낮춘다고 했을 때에도 얘도 1등급 정도 거의 가까이 낮춘 느낌으로 쓴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학생부 종합일 때. 그러니까 종합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비번호를 받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비교과 스펙 얻는 거는 학교 선생님도 말리고 컨설팅도 말린다면 웬만하면 그냥 버리는 거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라는 말씀을 계속들 하시는데 혹시 모르지 않습니다. 이미 입학사정관 제도 학생부 종합전형은 10년 차입니다. 올해 데이터 충분히 쌓였고요. 충분히 대학교 입학사정관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대학들이 발표한 입결 자료들은 계산은 전과목이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대부분 학교 선생님들이랑 이제 대학교를 어디 갈까요? 담임 선생님들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입시 상담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학부모님도 같이 하시는 경우 있고 학생들만 따로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문제는 계산 방식을 모르시고 막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게 선생님들이 뭐 잘못한 거라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입시 경험이 많지 않은 담임 선생님이거나 하신다면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매년 바뀌거든요. 그리고 대학마다 내신을 반영하는 방식이 다 다르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예 내신 산출 방식 자체가 없습니다. 원래 제도적으로. 그런데 제가 맨날 그 전에 이제 좀 전에 보여드린 데이터들은 그 내신 어떻게 계산한 거냐? 저는 아주대 같은 경우에도 교과 전형으로 계산해. 그리고 학종에다 그걸 대입합니다. 어차피 그 학교의 내신 산출 시스템은 교과로 할 테니까 물론 나머지 서류 점수가 거기 포함되긴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계산해가지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전 과목을 다 넣진 않습니다. 애들한테 방법을 알려주죠. 이게 뭔 소리냐면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이걸 많이 봅니다. 그죠? 내신 낮네. 다 붙겠네. 자, 경영학과 예로 듭니다.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은 입결이 2.6인데 보시면 반영 과목이라고 되어 있고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한국사죠. 10과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한국사는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고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중에 나머지 9과목을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대학교 입시에서 요 반영 과목의 한 과목이란 뜻은 1과목이란 뜻은 국어가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총 5번을 했을 거예요. 국어를 1학년 때는 국어, 2학년 때는 뭐 독서나 문학, 뭐 3학년 때 화작 이런 식으로 화작이 한 과목이고 1학년 1학기 들었던 국어가 한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국어 잘한 거 중에서 2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희한하죠. 쿼터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저희 학원 애들도 얘기해요. 쌤, 한 2.9, 2.7등급 나왔던 애도 쌤, 저 동국대 계산 넣어보니까 저 1.5 나오는데요. 당연하죠. 높은 것만 들어가니까. 입결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이걸 먼저 알아두셔야 돼요. 서울권의 높은 학교, 특히 동국대는 이 입결이 의미가 없어요. 이거 된다고 해서 넣어서, 물론 붙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두 과목 잘한 것만 넣으면, 내가 국어가 1학년 때는 1등급 하다가 2학년 때는 2등급으로 떨어지고 3학년 3등급까지 떨어졌어. 평균은 한 2.7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1등급 2개 들어가고 1등급 돼버리거든요. 학생부 종합은 내신 산출 방식이었죠. 이렇게 나오죠. 요걸로 계산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상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엔 제가 얘기하죠. 동국대는 앞에 1자는 있어야 돼. 1.9든 1.8이든. 그럼 왜 그러느냐? 요걸 왜 믿을 수가 없느냐? 전형 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동국대학교 인문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 교과 70이라고 해놓고서 아주 야비하게 서류 30이라고 해놨죠. 서류라는 건 뭡니까? 원래 여기 들어가는 거죠, 학종에. 그러니까 웃기는 겁니다. 70%는 교과고요. 서류가 30%예요 라는 건 이건 교과라는 거야, 종합이라는 거야. 교과도 아니고 종합도 아닌 어중뛴 거야. 비율로 따지면 서류가 30밖에 안 되니까 교과죠 라고 하시겠지만 근데 70점 뭐 대부분 비슷하게 잘 나온 애들끼리 넣겠죠. 잘하는 거 역과목만 하나만 다 등급은 좋게 나올 테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져서 서류가 반영이 크지 않다면 여기가 얼마나 와야 됩니까? 무조건 앞에 일찍해 있어야 되죠. 1등급이 안 나온다는 건 이 서류 30이 어마어마하게 무시 못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준하는 정도의 스펙이 없으면 이거 굳이 넣으란 말을 안 합니다. 내신이 월등하거나. 논술 같은 경우에는 출결 10에 교과 20에 논술 70이니까 의미가 없죠. 이거 의미 없습니다. 이것도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10과목만 들어갔으니까 여기 보기에만 2.7이지 실제로는 4등급이나 3등급 하는 친구들이 붙었겠죠. 논술만 잘 보면 되는 거니까. 이쪽은 면접 30이 들어가고 서류까지 들어가니까 커트가 낮아지는 겁니다.
이게 한 1, 2등급 정도의 학생들의 고민이라면 자, 이제 2, 3등급 혹은 뭐 1등급 말 가천대까지 쓰는 경우 있으니까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의 가천대학교 경영학부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우수한 4개 학기만 들어간다. 자, 그럼 원래 총 몇 학기죠? 1학년 1, 1학년 2, 2학년 1, 2, 3학년 1학기 총 5개 학기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못한 학기 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천대는 학교 선생님이 국영수가 4 혹은 국영수4, 국영수가 너 평균 이거야, 네 내신 이거야, 그러니까 너 가천대 여기 붙을 거야, 떨어질 거야, 요렇게 해버리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저희 학원 애들도 가천대 같은 경우에 넣은 거하고 외대 넣은 거하고 명지대 넣은 거하고 국민대 넣은 거하고 내신 산출 자체가 다르게 나옵니다. 차이가 크게 나는 친구는 뭐 경기대는 3등급 나오는데 가천대는 2.1, 2.2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학생에 따라 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공부를 저는 고1 때부터 학생들한테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니더라도 입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준비하라는 말을 하면서 부모님들도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공부는 전과목을 다 잘할 게 아니라면 뭐 제일 이상적인 건 전과목을 다 1등급 받는 거겠죠. 근데 현실은 그게 힘드니까 편식을 하라고 합니다. 네가 좋아하는 걸 더 많이 해. 차라리 그러면 가능성이 높아져 라는 말. 그래서 수학과 이공계열은 수학과학을 위주로 많이 신경을 써라. 국어 그 5등급 나오는 거고 4등급 나오는 거 1등급 만들겠다고 드리는 공이나 시간보다 어차피 수학자라고 과학자라면 교과든 학생부 종합에서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점할 수 있다라는 부분. 자, 이렇게 해서 제일 잘하는 학기가 40% 점점점 못한 학기 적게 들어가니까 커트라인 요 커트는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죠. 본인 내신도 올라갈 테니까. 지역균형도 마찬가지의 방식인 거죠. 거기다가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 3학년 때 물화생지 2, 뭐 이과에선 그런 걸 거고 문과에서는 뭐 여행지리니 뭐니부터 해서 뭐 경영수학부터 시작해서 심리학, 뭐 철학 다양한 수업들이 있죠. 진로 선택으로 그런 과목들 중에서 몇 세 과목 정도 반영한다, 뭐 두 과목 정도 반영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A는 1등급을 주고 B는 2등급을 주고 C는 5등급을 준다. 그 정리를 해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또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국영수사가 안 나왔으면 3학년 때 진로 선택은 솔직히 문제는 좀 쉬워서 A등급 받는 경우가 많으면 뭐 35%, 40%뭐 좀 희한한 과목들은 60%까지도 A등급이 나오는데 신경을 써라. 근데 간혹 이 정보를 모르시거나 입시 전형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을 못 하시는 선생님들이 실제 동탄 지역에서도 어떤 학교가 이제 아이한테 이렇게 전달했대요. 야, 진로 선택 안 들어가니까 하지 마. 그래서 어떤 친구는 왔는데 내신이 좀 낮은 친구였어요. 5등급 대였는데 5.5, 6 왔다 갔다 진로 선택 과목이 싹 다 신 겁니다. 단 한 과목도 빼놓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진로 선택이 한 세 과목만 A가 있었으면 분명히 대학교 간다 이거. 전학권까지도 어떻게 쓸 학교가 나오는데 진로 선택까지 C인 경우에는 이게 답이 없다. 그러니 진로 선택 과목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하는 양은 솔직히 상대평가 등급이 나오는 국수 0 혹은 사회, 사탐 뭐 이런 거보다 공부 시간은 좀 적게 들여도 A는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진로 선택 과목을 충실히 해두셔라.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반영되는 학교가 더 늘어날 겁니다. 서울권 대학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요것 때문에 발목 잡히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2.5, 3.5, 3.4. 근데 희한한 부분이 있죠.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만 보는데 면접하고 얘가 더 낫네요. 이유가 뭘까? 전형도 꼼꼼하게 따져보시라는 겁니다. 교과 100입니다. 커트가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죠. 요건 또 수능 최저까지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있으니까 수능 최저가 완화되느냐. 뭐 예를 들어서 가천대는 한 과목이었었거든요. 한 과목 3등급. 근데 만약에 이거 3등급 한 과목만 했더니 너무 애들이 별로 좋지 않아. 내년엔 바꾸자. 두 과목 합 6. 그러면 수능 최저가 강화되는 거죠. 한 과목 3등급만 맞으면 돼 했다가 두 과목 합 6이면 두 개 3등급 맞아 하니까 요 커트는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아무리 많이 떨어져 봐야 한 2.78? 심각하게 많이 떨어지면 3등급에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걸 떨어질 걸 감안하고 쓰는 건 좀 위험하겠죠. 자,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낮죠. 한 등급 차이 납니다. 무려 교과랑. 원래 학종도 한 등급 차이 나거든요. 요소가 뭡니까?
교과로 6배수 뽑아가지고 합격 10명이다라고 하면 60명 뽑아서 면접 봅니다. 그럼 어디서 걸러내요? 면접에서 걸러냅니다. 그러니까 면접이 당락을 좌우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면접을 잘 본 애들이 내신이 낮다는 얘기겠죠. 면접 내신만 놓고 면접 보면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 신경 쓰셔야 되고, 이건 학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낮은 등급의 학생들 사례를 좀 보자면, 천안권까지도 제가 이제 부모님들은 동탄 지역에서 특히나 그나마 통학 가능한 거리를 말씀하시니까 4등급이든 5등급이든 6등급이든 요 친구들도 대학을 어쨌든 보내려고 하시면 남서울대학교나 백석대학교 이렇게 천안권, 상명대 천안 캠퍼스, 홍익대 세종 캠퍼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통학 가능한 거리들을 찾아보다 보니 5등급대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제 가능한데, 그럴 때 진로 선택 과목 다시 영향을 끼치죠. A는 1.5등급으로 환산해주고 B는 3.5. 벌써 여기서 2등급 차이 나죠. 그러니까 확고부동 한 3과목 정도는 A 받을 수 있도록 아무리 공부를 안 하고 주요 과목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신경을 꼭 쓰게 하셔라. 그 다음 반영 과목도 보면 또 다릅니다. 요거하고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문, 한국사 학기당 3과목 총 15과목이다. 뭔 소리냐면 그냥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잘한 거 3과목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뭔 소리냐? 국어를 1학년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총 5개 학기 중에서 얘가 제일 잘했다. 그럼 이 국어에 등급 3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수학도 3개, 영어 3개. 아, 얘는 너무 못해서 빼. 3, 5, 15 되는 겁니다. 아, 5개씩. 국어 5개, 수학 5개. 3과목만 들어간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회과학 다 안 들어가고 난 사회과학 너무 못해가지고 국수 0만 들어가면 돼. 4, 4, 4니까. 그러면 4등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 산출은 학교마다 다 방식이 다르요. 거기다가 얘는 또 학교 학년 반영 비율이 또 다르죠. 이쪽 동국대 같은 경우나 가천대는 학년 반영 비율이 따로 없습니다. 거의 다 그대로 들어가는데 여기 있죠. 학기별 반영 비율이 따로 있죠. 동국대는 없는 경우도 있고. 자, 서울권에 요즘 없는 학교들 많은데 반영 비율도 다르고 4학년 때 잘한 게 좀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내신이 다릅니다. 이게 4.5라고 해서 실제 이 친구가 국영수가사 전과목이 4.5라는 게 아니고 이 친구가 국어든 수학이든 영어든 사회든 과학이든 쫙 끌어 모았을 때 제일 잘한 과목을 3개만 쫙쫙 뽑아서 넣는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수학은 5과목이 아니고 6과목 정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수학도 6개 중에 제일 못한 거나 빠집니다. 그러니까 등급이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서 입결은 4.5가 나와도 실제로 아이들 성적표를 보거나 하면 합격한 아이들이 5등급이 있는 겁니다. 여기 5등급이나 5.5까지도 존재하는 겁니다.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계산법이죠. 여기도 교과 면접 전형이 단 아까 계속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0% 내신으로 뽑는 건 그나마 좀 높죠. 면접이 끼게 되면 커트가 확 낮아지죠. 그러니까 나의 상황에 맞춰서 서류형 같은 경우에는 요거랑 비슷한 선으로 형성되든가 간혹 이거보다 낮은 경우도 합격을 합니다. 남서울대학교는 통상 100% 교과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서류형으로 해서 생기부에 스펙이 있다고 하면 5등급, 6등급 선도 합격이 종종 나온 학교니까 이러한 부분을 알고 준비하시면 되고요. 5등급이다, 6등급이다, 7등급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잘한 것만 쫙 빼면 몇 등급이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 마인드가. 포기하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좀 높은 학교부터 이제 중하위권 대학교까지 어떠한 식으로 내신을 산출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아이가 가져온 성적표, 학생 스스로 알고 있는 내신 등급이 그게 진실이 아니다. 학교마다 반영되는 방식도 다르고 수준도 다르다. 커트는 달라진다. 그럼 나한테 가장 유리한 학교를 어떠한 식으로 빨리 찾아내느냐. 그리고 찾아냈다면 그걸 준비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찾아 나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